안녕하세요. 꼭지점 특강 잘 보고 계십니까? 식사하실 때도 꼭지점 특강이랑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식사하실 때나 이동하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험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위험은 앞쪽에서 총론의 앞부분에서 시험에 대단히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출제도 자주 되고 있고 이번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깔끔하게 한번 다뤄보고 넘어갑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개념을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위험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손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차 앞에 어떤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위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야,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근데 만약에 차량끼리 부딪혔다.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위험은 손해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하는 건데 위험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다만 위험이 존재하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가능성이란 단어가 위험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면 손해는 뭐냐? 내가 다치거나 내 차가 부서지거나 실제적으로 쉽게 말하면 내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발생해야 되죠. 이걸 법적인 용어로 풀이를 하면 객관적으로 나의 법익이 감소하는 경우에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내 법익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현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날 좀 귀찮게 한다 나 짜증스럽죠. 그렇다고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그리고 현저한 법익의 감소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손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는 객관적이고 현저한 법익의 감소, 내가 가질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감소될 때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손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위험과 손해 두 가지를 개념을 바꿔서 시험에 냅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시고 위험과 손해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위험 파트에서 또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경찰이 위험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냐 없냐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실제적으로 위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이 상황에서의 위험의 존재 여부를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 그걸 가지고서 구별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경찰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외관적 위험입니다. 자, 외관적 위험이란 건 외관, 모양, 외형, 외모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외관적 위험은 바깥에서 볼 때 누가 봐도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경찰관뿐만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 순찰 중인 경찰관이 집안에서 들리는 가정폭력 상황인 듯한 소리를 듣습니다. 남자분이 소리를 치고 와이프인 듯한 부인은 울부짖고 있고요. 애기들도 막 울어. 그런데 바깥에서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베란다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가 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 맞죠. 근데 실제로는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 소파에 앉으셔서 드라마를 보고 계신데 경찰관이 바깥에서 들었던 내용은 드라마의 내용이었어요. 위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때는 경찰이 개입해서 그 위험 상황을 확인하는 게 적법한 경찰 활동이기 때문에 외관적 위험,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적법입니다. 적법한 경찰 개입이니까 이런 경우까지 유리창 한 장 깼던 그거 경찰관이 잘못한 거 아니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으면 경찰관은 더 이상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법한 경찰 개입이기 때문에 경찰관 개인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없는 거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물론 유리창 한 장을 깨고 들어갔으니까 그 당사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우리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의해서 발생하는 내 재산의 감소는 손해, 적법한 직무집행에 의해서 발생하는 내 재산의 감소는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법한 경찰 개입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손실보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이 손실보상은 행정법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항상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경찰관이 적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경찰관의 활동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보상이 가능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면 특별한 희생, 즉 국민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때만 손실보상은 인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위험 혐의라는 게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혐의라는 말은 의심이라는 이야기죠. 위험하지 않겠나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대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폭발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 입장에서는 폭발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들죠. 당연히 이 경우에는 경찰은 출동해서 폭발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대피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혐의가 있을 때도 역시나 경찰관의 개입은 정당한 개입이 되는데 이 경우에 경찰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범인 잡는 게 우선일까요? 그건 아니죠. 일단 폭발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조사 차원에서 예비적 조사 차원의 개입, 폭발물이 있나 없나 이 개입은 정당화되는 거죠. 그러나 당장 가서 폭발물을 설치한 사람을 체포하는 직접적인 경찰권 발동,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직접적인 경찰권 발동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편안하게 자꾸 이해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오상위험입니다. 여기 오자는 한자로 잘못 오자고요. 상은 상상할 상자예요. 잘못 상상한 위험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험도 존재하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 경찰관이 잘못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위험이 전혀 남들이 보기엔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 경찰관의 판단이 인식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때 경찰관의 개입은 위법이 되겠죠. 위법한 개입이 되는 거니까 경찰관 개인은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져야 됩니다. 경찰관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법할 때는 손실보상, 위법할 때는 손해배상이라고 했으니까 위법한 경찰 개입이죠. 따라서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 경우에는 국가의 국가배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이 세 가지를 구별해 봤을 때 위의 두 가지 외관적 위험과 위험 혐의는 경찰관의 인식에 잘못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오상위험은 경찰관이 잘못 인식한 거죠. 그래서 이 외관적 위험과 위험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슨 단어가 등장하게 되냐면 사려 깊은 판단. 사려라는 말이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생각을 깊게 해보고 생각에 잘못이 없이 판단했다라는 건 외관적 위험과 위험 혐의에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려 깊은 판단이라는 이야기가 시험 지문에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오상위험을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출제위원들은 외관적 위험, 오상위험과 사려 깊은 판단을 붙여서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내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이 오상위험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추정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추정적 위험. 추정적 위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시험 지문에 이걸 추상적 위험이라고 만들어내긴 하는데 추상적 위험은 구체적 위험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 부분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외관적 위험과 위험, 혐의, 오상 위험, 경찰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위험은 보호받는 개인 또는 공동의 법익에 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한다.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위험에 관한 설명이 나오면 키워드가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런데 이 지문에 보면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라는 뜻은 없고 법익에 대한 객관적 감소라고 나와 있죠.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야? 쉽게 말하면 내 차가 부서졌다는 이야기죠. 내가 다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은 위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손해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으로 갑시다. 위험에 대한 인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위험의 실제 존재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경찰관이 그 위험을 인식하는데 머리로 판단하는데 잘못이 있냐 없냐만 볼 겁니다. 첫 번째, 외관적 위험이 있었다. 그죠? 위험 혐의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오상위험이었는데 오상위험의 같은 말은 추정적 위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추상적 위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문은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온다고요. 이 추상적 위험은 구체적 위험에 대비되는 개념이니까 아니죠. 뭘로 바꿔야 된다? 추정적 위험으로 바뀌어야 맞는 이야기죠. 2번 지문도 역시나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음 3번과 4번 지문으로 가봅시다. 다시 3번에 가봅시다. 위험 혐의. 위험 혐의라는 말이 등장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폭발물이 설치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 제가 사려 깊은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면 외관적 위험과 위험 혐의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오상 위험은 머릿속에서 지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위험 혐의와 사려 깊은 판단은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실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를 받았으니까 실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잖아요.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3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4번 지문으로 갑시다. 외관적 위험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죠. 경찰의 개입은 적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개입이므로 맞죠? 그리고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마지막에 보시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잖아요.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방금 정리해 드린 대로 제가 정리한 내용만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런 문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점수를 줄 수 있는 문제니까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